네, 너무 열띠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좀 편안하게 이야기를 들으셨으면 좋겠는데, 다음 이제 연자분들이 흉부외과 선생님이신 걸 봐서는 이제 타비에 대한 로리스크 환자와 영거 페이션트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는 걸로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타비 보험급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스코어나 나이가 우선은 기본적으로 들어 있어서 5% 본인 부담금이 되는 환자들이 나이가 돼야 된다라는 건 아직까지 그렇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 나왔던 슬라이드에 한번 본 것 같긴 한데, 미국 같은 경우에 이미 2021년도에서 2015년 사이에서의 밸브 실렉션이 완전히 바뀌어가면서 이제 65세 미만 환자들도 이제 50% 정도, 65에서 80세는 거의 87% 정도가 이제 환자들이 타비를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저희 나라도 사실은 이렇게 트렌드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이게 쉽지는 않은가 봅니다. 아직까지 가이드라인에서 65세라는 이런 내용들이 예전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고, 이게 점점 데이터들이 계속 이렇게 나오는 것들이 보면은 영 페이션트에서 타바를 사용하는 것, 뭐 이거는 노던 뉴잉글랜드 쪽에서 했던 레지스트리 쪽인데, 보면은 65세 미만 환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타비로 넘어가고, 아마 좀 이제 시간이 지나면 더 늘어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2022년도의 것이고, 물론 일더리 페이션트에서는 거의 대부분이 타비로 넘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60세 정도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이 AVR 한 환자들의 전체 이 파란 것들이 이제 60세 이상이고 60세 미만이 이제 빨간 건데요. AVR 환자들의 포션에서 보면은 굉장히 적은 포션이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60세, 뭐 70세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도 영 페이션트에 들어가는 환자들이 실제로 AVR을 꼭 해야 되는 환자 이런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실제 80대 이상의 환자들에 비해서, 그러니까 나이 많은 환자들에서 나타나는 환자들이기 때문에 65세 미만의 환자들은 이제 굉장히 적은 숫자이다라고 생각해서, 사실 그리고 영 페이션트라는 그 중에서 이제 타비를 필요하는 환자들이 과연 진짜로 그러면 헬시 영 페이션트이냐라는 부분에서는 다른 대부분의 레지스트리나 이런 타비를 했던 환자들에서 65세 미만 환자들에서 보면은 뭐 타비 환자들이 대부분 핫페일러가 많거나 코로너리 아트리가 안 좋거나 투석을 하는 환자들이 이 사바 환자들에 비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말은 결국 이런 타비를 선택하는 거에 대해서는 젊은 환자라는 이 컨셉 하나에만 들어갈 게 아니라 결국 바이올로지컬하게 올드 환자들, 그냥 이 환자가 수술을 받았을 때 젊더라도 뭐 수술하고 나면은 안 좋을 것 같은 환자들이 대부분 타비로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사실 선생님들이 환자들을 보시다 보면은 뭐 투석하는 환자들, 이런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타비를 하고 싶지만은 그 나이나 이런 제한들 때문에 결국 수술로 넘어가는 경우가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도 마찬가지로 리얼월드 영 페이션트에서 로리스크 에라에 하고 있는 환자들을 보면은 원이얼 모탈리티 같은 이런 것들이 실제 오히려 65세 미만 환자들이 65에서 80세 이상 이렇게 그룹 2보다는 더 리스크가 높은 것, 더 많이 죽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리얼월드 데이터에서 65세 미만 환자들이 타비를 했었던 이유들이 리스크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올코드 모탈리티가 오히려 나이 많은 환자들에 비해서 더 높게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은 실제 영 페이션트라고 해서 영 페이션트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 페이션트가 로리스크는 아닌 것 같고, 이 환자들이 실제로 그러면은 20년 이상, 아침에 김효 선생님이 이 얘기 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 20년 이상 이렇게 살 환자들이 진짜로 영한 환자고, 사실 70세이시지만 바이올로지컬하게 굉장히 좋은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20년 이상 이렇게 살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환자들에 대해서는 롱제비티에 대해서 리스크 모델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우선 이런 시비어 AS 환자들에서 첫 번째로 어떻게 치료를 할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이 환자가 얼마나 살 것인가라는 부분이 제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밸브
하나 넣고 나서 밸브인 밸브까지 고려한다면은 두 번의 탑의는 괜찮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세 번의 탑의가 좀 이제는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우리나라는 두 번의 탑의도 이제 돈이 자부담으로 다 해야 되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80세 이상이냐, 65세에서 80세 이상이냐라는 거에서 80세 이상에서 탑의를 한다는 거는 이미 거의 완전하게 정형화되는 거지만은 이 밑에 환자들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그 보험으로 니그렉트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 그 탑의를 후에 탑의앤 탑의, 그 다음에 탑의앤 탑의앤 탑의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시점이 현재로서는 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오전에 그 로리스크에 대한 강의가 있었어가지고 파트너 3에 대한 데이터들이라든지 에볼루 로리스크 데이터들을 한번 쭉 훑어주셨는데요. 파트너 3 데이터에서도 보면은 그 타바랑 서저리를 비교했을 때 뭐 세이프티에서 30일 세이프티에서 뭐 스트로크 리스크가 좀 낮았다,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았다, 그리고 하스텔 스테이가 좋았다라는 이런 숏한 아웃컴들은 사실 탑의가 굉장히 좋은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에볼루 로리스크에서는 이제 4년 동안 팔로우업을 했을 때 밸브 퍼포먼스에 대한 아웃컴들을 보여줄 때 사바에 비해서 이제 하모다이나믹하게 더 좋은 것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었다라는 건데요. 아웃컴을 비교할 때 이런 1년 정도, 이런 뭐 미드텀 정도의 아웃컴을 가지고는 우리가 아직까지는 이걸 이제 롱텀하게 가져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지만은 현재 나와 있는 데이터들은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쇼텀 어드밴티지 오브 탑의는 사실 세이프티랑 리커버리라는 측면에서 탑의가 굉장히 좋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레스 인베시브하고 이제 어리 모빌리티가 좋고 하스텔 스테이가 좋고 퀄리티 오브 라이프가 좋다라는 것들은 이미 밝혀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이제 미드텀 아웃컴하고 롱텀 아웃컴인데요. 우선 최소한 모탈리티 베너핏을 뭐 메탈리티를 완전히 줄인다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모탈리티가 더 하다라는 거에 대한 증거는 없는 것 같습니다. 파트너 3나 에볼루 로리스크에 대한 아웃컴. 문제는 이제 밸브 듀러빌리티라는 측면인데, RCT가 별로 이제 RCT가 있어도 그것에 대한 밸브 듀러빌리티 자체를 본 연구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모탈리티 레이트가 5년 정도에서 괜찮다 뭐 이런 것들이 있지만은 듀러빌리티 자체에 대한 데이터들은 그나마 나와 있는 것이 이제 밸브 디터러레이션에 대한 아웃컴으로 탑이랑 사바를 비교했을 때 헤모다이나미컬하게 모더레이트 혹은 시비어 이제 스트럭처럴 밸브러 디테러레이션이 적다. 그래서 서저리에 비해서 탑이 코어 밸브의 탑이가 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좀 더 좋게 나타난다라는 것 때문에 사실 아직까지는 이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 아까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가 그 장기혁 선생님이 계속 이제 밸브인 밸브에 대한 케이스를 오전에 많이 보여주셨는데,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에 대한 밸브인 밸브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는 걸 봐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듀러빌리티가 꽤 괜찮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로리스크 RCT에 대한 클리니컬 아웃컴이 현재 4년에서 5년 정도 팔로업이 나왔는데, 헤모다이나미컬하게는 이제 볼론 익스펜더블 밸브는 사바랑 거의 컴패터블한 걸로 보이고 있고,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 같은 경우에는 사바보다는 헤모다이나미컬하게는 좀 더 좋은 것으로 생각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선택적으로 탑의를 하고 있지만 거의 한쪽으로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드턴 아웃컴 트라이얼의 아웃컴들에 대한 밸브 듀러빌리티를 보면은 파트너 3, 에볼루 로리스크, 그리고 로션 2 트라이얼 이 모든 것들을 볼 때 최소한 클리니컬 아웃컴은 이제 서저리 밸브에 비해서 나쁘지 않고, 밸브 듀러빌리티에 대해서는 일부 밸브 같은 경우에는 아웃컴들이 좀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바 이 시대가 이제 사바 후에 타바를 해야 되느냐, 아니면 타바를 하고 나서 이후에 사바나 뭐 타바 이런 것들을 연결해서 해야 되느냐, 혹은 탑이만 계속 해야 되느냐라는 거는 혹시 이제 로리스크 젊은 환자들에 대해서 선택해야 되는 부분인데, 탑의를 한 후에 수술을 한다, 타바 엑스플란테이션을 한다라는 것, 익스플란트를 한다는 거는 굉장히 서전 입장에서도 이제는 굉장히 큰 모험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서지컬 익스플란트에 대한 데이터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최소한 이제
오퍼러비티 모탈리티가 거의 10% 가까이로 보고되는 걸 봐서는 저희가 수술 후에 또 수술하고 또 수술해가지고 리두 트리두 하는 거에 비해서 저희가 타바를 하고 난 다음에 서지컬하게 익스플란트 하는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리스크가 높다라고 생각이 돼서 타바 후에 수술을 고려하는 것은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닌 것 같고요. 그리고 결국 이제 타바 익스플란트를 하는 거에 비해서 타비앤 타비를 하는 것이 모탈리티 베너핏이나 이런 다른 베너핏들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타바 익스플란테이션보다는 타비앤 타비가 이제 리스크 리덕션이 훨씬 더 크다, 훨씬 더 좋다. 보면은 12%하고 6.2% 정도로 나타나는 거 봐서는 이제 타비앤 타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그런 데이터들이 여러 가지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특히 이제 해외에서는 이제 밸브인 밸브에 대한 데이터들이 점점 더 모이고 있는 것 같고 타비앤 타비의 프로시저에 대한 아웃컴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0.11% 정도가 타비앤 타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레지스트리 데이터도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웃컴들이 꽤 괜찮은데 문제는 이 인덱스 타바 임플란테이션 후의 기간이 굉장히 좀 이 데이터에서는 그렇게 길지 않은 것처럼 나오고 있어서 우리나라는 어떻게 나올까라는 생각이 조금 들기는 하고 있고요. 밸브 페일러의 날짜가 어느 시점인가라는 것들은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문제는 이제 코로너리 옥스트럭션이나 이런 다른 아웃컴들에서 리두 타바 하는 거에 대한 저희들이 걱정하는 거에 비해서는 코로너리 옥스트럭션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좀 적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엔더러스 럽처나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물론 셀프 익스텐더블, 볼리 익스텐더블 밸브를 하고 나서 타비앤 타비 밸브인 밸브를 하는 것들이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아침에 장기혁 선생님 케이스 그 프레젠테이션 하시면서 밸브인 밸브 케이스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모으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중 한 케이스를 제가 데리고 간 것 같아서 굉장히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는 환자가 하나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밸브인 밸브 백규 선생님 하신 케이스 환자분이 이 밸브인 밸브를 아예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아마 이 일정이 유로 PCR 일정이랑 겹쳐가지고 입원을 못 하고 있다가 환자가 제 응급실로 들어오는 바람에 저한테 이제 이 수술을 받게 된 환자였는데요. 하필이면 또 시기가 2016년도입니다. 이 시기는 딱 그 이제 보험 급여를 한 20%만 해주고 환자가 80%를 내던 시기거든요. 그러면은 이 환자는 어쩔 수 없이 이제 이번에는 보험을 전혀 적용받지 못하고 비급여로 해야 할 수밖에 없는 환자였습니다. 덕분에 저는 딱 이 시기가 에볼루 FX가 나온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굳이 이게 심평원에서 잡지도 않을 내용이라 FX를 첫 케이스로 이번 이 환자를 했었던 경우고요. 보시면은 이 들어가 있는 게 사피엔 23mm가 들어가 있고 이 코로너리 억세스가 꽤 괜찮아서 뭐 특별한 위험도가 없이 그냥 진행할 수 있을 정도로 밸브인 밸브를 할 수 있을 것 같은 환자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사피엔을 이 FX의 케이스고 밸브인 밸브이기 때문에 이런 센티넬을 같이 해야 되는 환자였는데 이 센티넬도 이때는 사실 이 환자가 전체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회사의 이야기에서 좀 이거는 비용을 좀 차감을 해줬던 경우였고요. 네, 지금 보시면은 밸브 들어갈 때 약간 저항이 느낀 프리볼론을 하지 않아서 그랬는데 어쨌든 들어갈 때 스무스하게 꽤 잘 들어갔던 걸 볼 수 있고 디스탈 마진을 이 도트가 FX에서는 있어서 이 도트를 보면서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좀 편했던 이렇게 다른 메탈이 있어도 도트가 명확하게 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디플로이 할 때도 그렇게까지 이 움직임이 적고 와이어 매니플레이션을 좀 적게 해도 디플로이 하는 것에 크게 무리가 없었던 케이스였습니다. 하고 나서 보면은 이쪽에 이제 좀 유격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포스트 볼론을 충분하게 하고 이쪽에 달라붙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충분한 볼론을 한 후에 시술이 끝냈습니다. 사실 기대했던 거에 비해서 민프레셔 그레디언트가 조금 높게 나오고 Vmax가 2.6. 이 밸브 자체가 작은 밸브였기 때문에 26mm 밸브를 슈퍼라 밸브에 넣었었는데 보시면은 그래도 꽤 잘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는 증상이 좋아졌고 지금 이제 퇴원하고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선 밸브 실렉션에서는 뭐 타비를 우선 이제 영 페이션트에서 타비를 첫 번째로 할 수 있고, 저는 개인적인 실렉션으로는 셀프 익스펜더블 밸브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주로 이걸 많이 사용하고 있는 상태고, 타비를 할 때는 이제 밸브 듀러블리티를 생각을 해야 되는데, 볼륨 익스텐더블이나 셀프 익스텐더블이나 이제 사바랑 거의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밸브 펑션이 좋고 이제 듀러블리티도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리드 타바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고, 밸브 익스플란테이션을 할지 아니면 리드 타바를 할지 이런 거에 대한 그 데이터들이 현재로서는 계속 모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네, 경청해서 감사합니다.